이 사연은 인생의 후반에서 보내온 한 통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가장 약해졌을 때가 아니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드러난다고요. 저는 그 말을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에서야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국화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끝났다. 그 말이 그렇게 허무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3일 동안 울고 인사하고 절하고 밥을 먹는 척하고 그렇게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람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분 고생 많으셨어요. 아내분 정말 좋은 분이셨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이었는지 습관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 쪽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여보 약 챙겨 먹었어? 내일은 국 끓여줄게.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차분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을 때 이미 차가워져 있던 그 감각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고 아내의 물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칫솔도 슬리퍼도 냉장고에 남은 반찬도. 아침이 되자 습관처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보험 지급 절차 안내. 저는 한참 동안 그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보험사 문 여는 시간.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지. 미루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벗고 어두운 셔츠를 입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잠깐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모르고요. 보험사 건물은 이상하리만큼 밝았습니다. 웃는 얼굴의 직원들, 정갈한 안내 데스크, 따뜻한 조명. 그곳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묻자 저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보험이 있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서류를 살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이니 남편분으로 되어 있네요. 그 말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보험금은 총 억천만 원이고요. 필요 서류만 접수되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지급됩니다. 아내가 숫자로 변하는데 고작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게 아주 비열하게 어떤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내분 장례는 잘 치르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마쳤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 손은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여기 온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어진 생각. 알면 뭐라고 할까?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너무 빨리 온 거 아니야? 그 순간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 장례식 이후 꺼두었던 그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씨 남편분 맞으시죠?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아내분 장례식에 못 갔던 사람인데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내분이 저한테 남긴 말이 있어서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아직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끝까지 존댓말을 썼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자꾸 들려왔습니다. 아내분이 혹시 제 이름을 한 번쯤은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한숨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자는 자신을 정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아내분과 병원에서 만났어요. 병원. 그 단어 하나로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내분이 입원해 계셨을 때 같은 병동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던 그 병동에는 늘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들. 아내분이 자주 그러셨어요. 정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조금만 쉬면 돼. 그 말만 반복했죠. 아내분이 그러셨어요. 정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못하겠다고요. 왜요? 제가 묻자 여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바빠 보인다고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바빴다. 맞습니다. 저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 일, 사람들 만나는 일, 피곤하다는 핑계. 아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저는 매일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내일 가도 되지? 당신도 좀 쉬어. 그 말들이 갑자기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정수진 씨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그러셨어요. 그 사람은 나 없는 세상도 잘 살아갈 거라고. 그래서요. 정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제게 봉투 하나를 맡기셨어요. 봉투. 만약에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분께 꼭 전해달라고요. 제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직접 안 주셨? 여쭤봤어요. 정수진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수진 씨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슬퍼하겠지. 그런데 그 다음엔 아마 돈 얘기부터 떠올릴 것 같아. 그 말에 제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수진 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녀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내분 손글씨예요. 봉투는 조심스럽게 봉인돼 있었고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그 한 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종이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종이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월 1. 병원비 얘기 꺼냈더니 당신은 말이 없었다. 월 1. 보험 얘기하다가 당신은 전화를 끊었다.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른 척 지나친 순간들을. 마지막 종이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 문장이 가장 아팠습니다. 욕도 원망도 아닌 그 문장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봉투를 다 읽고 나자 정수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요. 마지막까지 남편분 걱정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보험금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보험사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접수 완료됐고요. 내일 한 가지 확인만 더 필요합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글과 보험사의 전화, 그 두 개가 같은 날에 제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울렸습니다. 보험사였습니다. 남편분 어제 접수하신 거는 문제없이 진행 중인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확인할 게 많습니까? 상담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사망 전 남기신 의사 표시가 하나 있어서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 표시요? 네, 수익자 변경이나 특약 관련해서요.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작은 택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정수진.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금보다 먼저 읽어줘. 그 문장 하나에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길지 않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었을까? 사실은 의사에게서 정확한 이야기를 들은 날이 있었어. 그날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오늘은 못 가. 라고 말했던 그날 시한부라는 말을 들었어. 글자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준비하라고 했어. 마음도 주변도. 그런데 집에 와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든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었습니다. 편지는 그날로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내가 보험 얘기를 꺼냈지. 그때 당신은 말이 없었고 시계를 보더라. 그 눈빛을 보고 알았어. 아내는 그 문장을 끝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당신이 괜찮아라고 말해주길 바랐어. 그 문장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아내는 보험금을 위해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날 오후 보험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사망 전 작성하신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수익자 관련 확인서.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은 보험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직원은 그 문장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전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장례식 다음 날 어디로 갈지. 그때 제 안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지? 함께 산 시간은 거짓이었나? 제가 했던 수많은 노력들은 다 무시된 건가?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진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분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확인 전화를 재차해왔습니다. 남편분 수익자 관련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제가 할 말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아침 9시 보험사 번호가 다시 떴습니다. 남편분 어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문서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 직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직접 오셔도 되고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메일로 받은 문서의 제목은 짧았습니다. 마지막 의사 확인서. 아내는 단 한 줄로 자신의 마음을 적어 두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돈을 남기기 위해 보험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처럼 기대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안전망을 만들어 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안전망을 가장 먼저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영정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집에 돌아와 보험사로 향했던 제 모습. 그때 아내가 저를 보고 있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정수진 씨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분이요. 유언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남겼어요. 그녀는 작은 녹음 파일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녹음 속 아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여보, 이걸 듣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많이 힘들겠지. 그래도 한 가지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 아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한부라는 걸 혼자 알았던 것도, 보험 얘기를 꺼냈을 때 당신 눈빛이 변했던 것도, 그리고 내가 떠난 다음 날 당신이 어디로 갈지도.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돈은 남기되 전부는 남기지 않으려고 해. 아내는 보험금 일부를 어린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돌렸고 일부는 정수진 씨에게 간병비로 남겼으며 마지막 남은 금액만 제 몫으로 남겼습니다. 그 금액은 아내가 계산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습니다. 억울함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가장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부끄러움. 보험금이 입금된 날 저는 통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회사를 정리했고 아내가 남긴 기록을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했던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적어도 사람의 아픔을 돈보다 먼저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내는 돈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시험했고 저를 기억하게 만들었고 저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저는 완전히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도망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내는 떠났지만 아내의 선택은 아직 제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후회로 남기지 않기 위해 이제야 진짜 남편이 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